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우리 대북 특사단이 잠시 후에 평양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사단이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을 이륙하게 되면 평양 순안공항까지 1시간 정도면 도착하게 됩니까? 그렇죠. 저 서울공항이 저희 세종연구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하는 거고요. 1시간여면은 아마 평양에 도착해서, 그러니까 아침부터 서둘러서 이렇게 떠나는 것이 오늘 중으로 돌아오는 것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아주 충분히 논의를 하자, 이런 취지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비행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 가운데 하나인 공군 2호기입니다. 네.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평양 순안공항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 이 순안공항에 북측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맞이할지 이것도 관심이에요. 글쎄, 뭐 최고로 뭐 대우를 한다면 뭐 김영철 통전부장이 직접 나오면은 대우를 하는 거겠고요. 네. 아니면 우리 이제 장관급에 담하는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전이나 오후 초반까지 아주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진전이 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오후에 뭐 차를 마시다가 만찬을 같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요. 만약 만나지 못하고 오면 그거 자체가 성과는 반퇴색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만나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서 우리 특사단을 뭐 국내 정치든 아니면 국제 정치든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나줄 것이라고 예상은 되는데, 어쨌든 지난달 20일부터 지금 나타나질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저녁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대북 특사단을 태운 공군 2호기가 지금 활주로를 향해서 서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북 특사단 5명, 지난 3월 1차 방북 때와 똑같습니다. 네. 북한 쪽의 파트너, 협상 파트너들도 같을 가능성이 높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말씀드린 대로 김영철, 리성권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도 오히려 이제 비핵화 부분,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연결시키는 부분이 이제 주요 의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공식 의제로 제일 중요한 건 남북 정상회담 일자를 잡고, 네. 그다음에 뭘 논의할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가 진전을 이루다가 지금 조금 좀 약간 머뭇머뭇하는 부분, 유엔 제재나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뭐 철도 연결이라든지 아니면 이 개성의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네.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겠지만 핵심 중에 핵심은 결국은 북한이 그 종전선언을 미국에 동참하기 유도하기 위해서도 핵심고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얘기해 준다면 제일 좋은데, 최소한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야 북미 간의 협상 동력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신고 부분에서 뭐 단계적으로라도 신고할 의향을 보인다, 이러면 대성공인데, 의제 부분에서도 일단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북미 관계가 지금 정체 상태이니까 그것을 돌파구를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시금석은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느냐가 되겠죠. 네, 현재 미국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 리스트를 이번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네. 앞서 이서준 기자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단계별 핵 리스트 신고와 관련해서 일단 핵시설이 있고요. 네. 핵무기, 핵물질이 있는데 이렇게 종류별로 신고를 뭐 단계에 거쳐서 하거나 아니면 보관된 지역별로 신고를 하거나 뭐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생각은 자기네가 이미 많이 양보를 했는데 네. 미국은 겨우 그 한미연합훈련 하는 것만 지금 중단한 거 아니냐. 자기는 5개 정도 양보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생각은 그러나 실질적인 비핵화는 하나도 한 게 없지 않냐, 네. 이거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핵을 동결시키고 프로그램을 일단 중단시켜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신고, 뭐뭐뭐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찰을 받아라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지는데 일단 동결하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신고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 물질과 핵 무기와 핵 시설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별로 하겠다. 왜 그러냐면 북한의 생각은 이제는 미국에 대한 협상 카드가 다른 잔가지들은 다 양보를 했고 네. 핵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거를 한꺼번에 전모를 드러내는 건 자기네가 너무나 많은 양보를 하는 거다. 네. 따라서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살라미 전술 해가지고 좀 여러 개로 나눠서 하겠다. 그러니까 더 잘게 나눈다면 언제까지 그러한 신고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겠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설과 뭐 물질과 무기를 나눠서 또 각각 단계별로 하겠다. 네. 그다음에 지역별로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이제 전모를 드러내지 않고 그러나 실질적인 비핵화로 들어가는 그런 걸 하면서, 그럼 미국은 또 종전선언을 바로 해줄 거냐 하면은 종전선언을 해주는데 그 의미를 상당히 낮은 단계로 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주한 유엔 사령부라든지 한미동맹이라든지 주한미군 이런 거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거를 약속을 해라. 그러면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낮은 단계의 합의가 도출이 된다면 잘하면은 폼페이오가 다시 간다든지 아니면 정상회담 날짜를 일단 잡고 그 다음에 더 잘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9월 말쯤에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유엔에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합류해서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 거기다 이제 변수는 또 시진핑 주석도 유엔에 와서 같이 하자 그러면 또 그것이 또 변수는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을 하기 위한 신고에 대해서 북한이 성의 있는 태도를 오늘 보인다면 네.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선순환적으로 풀릴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핵리스트 신고의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고 네. 또 어떻게 리스트를 신고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법까지도 네. 제시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 대북 특사단이 가서 얘기를 하겠군요. 그러니까 시간표 전체를 일단 그림이라도 보여주고 네, 그 다음에 신고를 하는데 그 방식을 명확하게 1단계는 뭐 2단계는 설사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1단계는 며칠까지 뭐 2단계는 언제까지 뭐 3단계는 마지막 단계로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정도로 해서 미국이 보기에 이 정도면 신뢰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해준다면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서 폼페이오가 간다든지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대북 특사단이 들고 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에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남북 관계 문제를 말씀을 하실 테고요. 우리 정부도 정말 남북 간의 평화 공존과 상생, 네. 서로 호혜적인 협력을 하길 바란다. 그러나 비핵화가 지금 경색돼서 유엔 제재나 미국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통크게 첫 걸음을 내딛는다면 북미 관계도 잘 될 테고 네. 우리도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를 호혜적인 협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이건 조건부지 비핵화를 안 한다면 그 순간 중단될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말을 쓰면 실제로는 안 쓰시겠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설사 지금 5개를 양보하고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하나밖에 안 했다고 네. 하더라도 미국의 힘이 북한보다 수백 배 강하니까 한 걸음만 양보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운신을 해서 미국을 설득해서 종전선언도 하고 남북관계도 적극적인 협력으로 갈 수 있다. 네. 충분한 의지와 능력이 있다. 네. 이런 말씀이 이 들어가지 시각 않을까 성남공항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대북 특사단 5명을 태운 공군 2호기가 평양을 향해서 지금 막 이륙했습니다. 앞으로 1시간 정도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을 하게 될 거고요. 일단 청와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오늘 당일치기로 평양을 방문하고 저녁 늦게까지 북한 지도부와 대화를 나눈 뒤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위원님, 뭐 네. 1박 2일 일정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럼요. 왜냐하면은 이 워낙 중요한 회담이고 지금 북미 관계가 기로에 놓여 있고 네. 미국도 뭐 여차하면 한미연합훈련 다시 재개하겠다, 뭐 대북 제재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아마 오늘 저녁에 만나줄 것 같긴 하지만 북한이 하루 더 자고 간다면 내일 아침이라도 네. 만나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자고 와야죠, 당연히. 그리고 또 얘기가 오히려 잘 돼서
더 진도를 더 나가자 그래서 더 있을 네. 수도 있고요. 따라서 오늘 밤에 반드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 통화 내용에도 뭐 앞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또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특사단이 가서 어떠한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뭐 부탁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젯밤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3달 만에 이제 네. 통화를 하셨는데 상당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한미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막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상 간의 통화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네. 왔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흔쾌하게 특사단에 가는 것이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결과를 알려달라. 그리고 하나 더해서 9월 말경에 유엔에서 만나서 또 향후 협의를 하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를테면 한미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다는 걸 완전히 잠재우는 효과가 있고 한국 국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고 네. 특사단에게도 김정은이 안 만나려고 했다가도 만나게 해주는 그런 효과까지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그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고 내용도 아주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 3월 1차 특사단 방북을 계기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6.12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게 되는데 꽉 막힌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후속 협상에 물꼬를 다시 트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현역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